그 중에 한 사람 때문에 법인의 등록이 취소되면 좀 심하죠. 그래서 예외를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그 사원임원을, 결격 사원임원을 몇 개월 내 해소하면? 2개월 내 해소하면 등록 취소는 안 시키겠다. 한 사람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5명의 임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결격사유라고 법인 자체가 일단 결격사유는 되죠? 근데 등록을 확 날려버리면 나머지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교체시키면 등록은 취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겁니다. 자, 요까지가 결격 사유예요. 제가 결격 사유를 지금 현재 약 80%를 강의했습니다. 나머지 20%를 좀 뺐거든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하라? 요 정도는 일단 기억 좀 해놓으시라. 지금은 연도수 같은 걸 일단 기억 좀 해놓으시고 이해해줘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몇 년 이거만 문제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럼 쉬워요. 그런데 응용 문제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어려워져요. 예전에는 응용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놓으시라. 이해 안 되면 나중에라도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이라도 하세요. 자, 일단 오늘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증 교부 들어가요. 오늘 교재는 60페이지. 자, 이제 등록증 교부. 자, 일단 서류 준비해서 등록 신청합니다. 그러면 뭘 확인한다 그랬죠?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 그랬죠? 요즘은 금방 확인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격서를 확인하고 이제 등록을 통지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배웠어요. 며칠이나 등록 통지하죠? 네, 7일이나 등록 통지를 하죠. 그러면 등록 통지가 됐으면 등록이 된 거예요. 등록이 됐다면 뭐하라? 업무 보증을 설정해 줘야 돼요. 이 업무 보증은 의뢰인을 위해서 연대 보증을 서놓는 건데 요거는 뒤에 가서 업무 보증 설정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하고 설정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에서는 업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뭐를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등록증 교부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일을 하면 되겠죠. 증 교부 받았으니까 이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록증 재교부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또 여러분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하나 나옵니다. 다시 교부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분실해서.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거 할 수 있다. 잘 보세요. 자, 또 하나. 기재상 변경 사유가 발생됩니다. 어떻게 한다? 재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어요. 거기 아마 요 두 개를 나와 있을 거냐, 아마.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재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자, 봅시다. 지금부터 뭐를 볼 거냐. 아, 요것부터 먼저 보고. 자, 잊어버린 건, 요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 자, 기재상 변경. 등록증에 기재상 변경 사유가 발생되는 게 뭐 있을까요? 등록증이 하나 봤죠? 거기에 기재사항이 바뀌는 거. 주소. 그것도 당연히 바뀌죠. 그런데 이 주소 바뀌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주소가 바뀐다는 것은 사무실을 옮기는 거죠. 이전 신고라는 제도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는 조금 달라요. 이전 신고 제도에 별개로 적용시키면 돼요. 대표적으로 기재상 변경 사유는 뭐가 있느냐? 상호 변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저기 나중에 아파트 단지나 요렇게 그 앞으로 가면 대부분 상호를 그 아파트 이름을 많이 따요. 근데 그런 거 보셨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레미안 하면 그 상호 보면 다 뭐 레미안 무슨 부동산 뭐 이렇게 하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게 장점도 있지만 사실 단점도 있는 게 뭐냐. 자, 레미안 아파트 앞에서 장사를 하다가, 어디로 옮길까요? 푸르지오로 옮길까? 자, 예를 들어서 푸르지오 단지로 옮기는 거예요. 옮길 수도 있죠. 그러면 상호가 지금 여기는 푸르지오로 돼 있는데 간판은 레미안 돼 있으면 쳐다보고서는 안 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는 뭘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푸르지오 무슨 부동산 이런 거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상호를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바꿔요. 그리고 뭐 등록을 다시 할 필요가 없죠. 상호만 바꾸면 되니까 그럴 때 뭐 한다? 등록증 재개업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는 재개업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의무 아니에요? 의무 아니죠. 자, 얘는 뭐예요? 하야 한다? 의무이죠. 자, 지금부터 할 수 있다와 하야 한다 쓰임새를 한번 볼게요. 행정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담당 공무원이 꼭 알아야 될 것은 거의 다 보면 하여야 한답니다. 담당 공무원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은 할 수 있다 해요. 제도는 일단 만들어져요. 자, 봅시다.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어요. 자, 일단 등록증은 이건 다음 주 첫 스타트에서 별 텐데 등록증을 걸어둬야 돼요. 안 걸어두면 1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잊어버렸죠. 재교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교부 제도를 대신 하든지 말든지.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 생각 안 쓴다. 하든지 말든지. 자, 근데 기재상 병력 상호가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담당 공무원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라라고 해서 의무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 하야 한다. 앞으로 부지기수로 많이 나올 겁니다. 하야 한다 할 수 있다. 이제 업무 관련돼 보면 이렇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재교부까지 받고 이건 업무 개시는 나중에 보기로 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중등록, 이중소송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송. 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이건 어떤 경우예요? 갑이 여기다가도 뭐하고 등록하고 여기다가도 등록하는 거예요. 요게 이중 등록입니다. 절대 금지되고 있어요. 가끔씩 저 질문 들어요. 아니 요즘 이중 등록 뭐 전산 다 뜨니까 여기다 등록한 거 다시 등록하려면 전산 뜨니까 그때 안 됩니다 하면 되지 않느냐. 자, 근데 이중 등록 금지 규정을 법에다가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떤 현상 벌어져요? 이중 등록 금지한다 라는 규정을 아예 법에 없어요. 그럼 이중 등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용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면 그래서 이중 등록을 금지 규정을 만들어 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중 등록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한다? 절대 등록 취소. 자, 등록 취소가 절대 등록 취소가 있고 임의 등록 취소. 자, 등록 취소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용어를 보겠습니다. 자, 절대. 요거는 이제 뭐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설명만 하고 가는 거니까 그냥 계속 듣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녹아서요. 자, 절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자, 임의 등록 취소. 여러분들 임의 등록 취소를 여러분들 교재는 상대 등록 취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자, 절대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를 하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 등록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 등록관청은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나왔죠? 그럼 당연히 등록관청에서는 어떻게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등록 취소입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경우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왔죠?
할 수 있다,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누구의 맘? 누구 맘? 네, 공무원 맘. 그래서 칼자를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공무원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임의적이다, 혹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다, 그래서 재량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저는 하여야 한다를 절대등록주소, 할 수 있다를 임의등록주소,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는 상대등록주소 이렇게 개념을 표현했는데, 이 개념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적읍시다. 이중 등록하면 등록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취소, 절대등록주소. 형벌 어떻게 되고요? 1-. 그러면 이중 소속. 자, 이중 등록은 여기다가 등록하고 여기다가도 등록하는 게 이중 소속이죠? 아, 이중 등록이죠? 근데 이중 소속은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등록하고 여기는 뭐예요? 소속하는 거예요. 개업공개사가 자기가 내 사무실 등록했죠?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다른 데 밑에 가서 일하는 거죠. 다른 데 가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자,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 오산 수강생인데, 저 오산에도 학원이 있었어요. 지금 다 문 닫았지만, 오산 수강생인데, 평택 저기 고덕지구 삼성 들어가는 데 있어요. 그쪽에 있다 거기가 장사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때 붕이 조금 일 때 반짝하고.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일단 문 닫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셧다운을 일단 내려놔요. 내려놓고 수지에 와가지고 내 아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을 같이 한 거예요. 물론 소속공개사 신고 안 해. 신고하면 큰일 나죠. 벌써 등록돼 있는데 이제 신고 안 하고. 어쨌든 신고 안 해도 당연히 일단은 이중소속이죠. 이렇게 일하다가 사무실을 완전히 그쪽으로 옮겨간 사례가 있습니다. 한 6개월 동안은 이렇게 했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일이 있으면 여기 일하다가 그쪽으로 문 열어놓고 일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소속하고 여기도 소속하면 이것도 이중소속이죠. 자, 이중소속.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이면 절대등록소. 소속공개사 이중소속하면 자격증. 얘도 이중소속하니까 자격증. 그리고 형벌 어떻게 된다? 1-. 자, 그러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형벌 어떻게 돼요? 1-. 기억해놔야 될 부분입니다. 1년 이하 징역될 처벌금. 자, 오늘 세 번째 암기할 거. 오늘 암기가 좀 많나? 이중 나오면 형벌. 자, 이거만. 이중 나오면 형벌 1-. 하나 조금 이따 더 추가할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중등록, 이중소속 절대등록주소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양도대요. 개업공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 양도돼서는 안 된다. 또 알선해서도 안 된다. 양수, 알선 금지죠? 받아서도 안 된다. 알선해도 안 된다. 이거 어디서 말 비슷한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거랑 거의 똑같은 거. 자격증 양도돼요. 저번주에 배웠던 자격증 빌려줘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고 알선 소개시켜줘도 안 된다 그랬죠. 똑같이 등록증도 똑같이 줘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고 알선도 안 돼요. 만약에 자격증을 빌려주면 등록증을 빌려주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 절대등록 취소고 형벌 어떻게 돼요? 1-. 준자 받은 자 다 1-. 알선은 이제 1-이죠. 자, 오늘 또 하나 기억할 거. 이제 저번 주에 배운 거랑 싸잡아서 기억합니다. 양도돼야 하면, 자, 일단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써먹을 일 많습니다. 양도돼야 하면 뭐 되고 취소되고 1-이다. 자, 다시 한번. 양도돼야 하면 취소되고 1-이다. 자격증 양도되면 자격 어떻게 되고 취소되고 형벌 1-.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 어떻게 되고 취소되고 형벌 1-. 그러니까 묶어서 기억하세요. 다시 뭐라고 기억하시라? 양도되면 뭐 되고 취소된다 1-.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1월달 강의할 때, 이 얘기를 꼭 해요. 그러면 어떤 게 자격증 양도대여고, 어떤 게 등록증 양도대여냐.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으면 하나 갖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양쪽으로 다 돼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시다. 실무사에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뭐만?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 취소되고 1-1. 양도대하면 어떻게 한다? 취소된다. 그 다음에 형벌 1-1. 일단 요것만 기억하면 되고,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격증 양도대와 등록증 양도대가 뭐냐? 자,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A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 중개업을 할 생각이 없어요. 어디다 모셔두고 있는 중? 장롱 속에 지금 모셔두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야. 저번주에 왜 동업관계 얘기했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야, 나 좀 자격증 좀 빌려줘. 나 좀 일 좀 하게. 그래서, 자, A가 자격증 없는 사람이 등록 못하니까 A가 여기서 등록을 하고 나서 A는 집에 가서 애 보고 있고, 여기서부터 누가? B가 업무를 한다면 이것은 뭐 양도돼요? 뭐 양도돼요? 네, 이건 자격증 양도돼요. 자격증을 빌려줄 목적으로 등록하고 나는 하나도 안 했죠? 그럼 자격증 양도됩니다. 자, 이제 근데 A가 자기가 업무를 할 목적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을 누가? A라는 사람이 지가 직접 영업을 한 거예요. 자, 일정 기간 동안. 요 일정 기간은 뭐 몇 개월이에요? 이거는 묻지 마세요. 이거 업무한 통념의 기간을 나중에 또 판사들이 다 알아서 판단합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얘가 사고가 납니다. 엊그제 보니까 뭐 상주 지역에서 뭐 30중 추돌 사고 해가지고 5명 죽고 막 그랬더만. 뭐 들어봤어요? 뭐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건 다리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원에 한 5, 6개월 있겠죠? 그럼 병원에 5, 6개월 있으려면 사무실은 어떻게 돼요? 예, 비워야죠. 뭐 휴업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문 닫든지. 그럼 사무실을 비우는 순간에 뭐가 떨어져 나가요? 단골들이 떨어져 나가죠. 문 닫는 순간에 단골 싹 나가버려요. 고객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사이에, 병원에 입원 사이에 네가 와서 좀 앉아있어라. 소속공개사는 조금 달라요. 소속공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업무를 하고 계약서 쓰고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팔 부러졌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돼요. 네, 소속공개 그래도 돼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그렇지 않고 누가? 중개보존이나 아니면 부인이나 남편이나 뭐 자격증 없는 사람이 와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양도돼요. 뭐 양도돼요? 네, 이게 등록증 양도돼요. 자, 제가 지금 뭐와 뭐 차이점을 구분했어요? 자격증 양도대와 등록증 양도대 차이점을 구분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누군가 이제 옆에서 찔러가지고 항상 조심하는 집 있죠? 누구예요? 항상 조심하는 집? 옆집. 옆집이 좀 조심해야죠? 옆집 찔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가죠? 조사받습니다. 당신 이렇게 했죠? 근데 이 경찰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은 양식이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거. 뭐냐? 대부분 이거예요. 이 사건 있죠? 원래 이전 사건. 이전 사건에다가 복북이라고 그러나요? 복사해서 붙이는 거. 해가지고 이름, 주소, 뭐, 사건 어디서, 지역, 이런 것만 살짝 바꿔요. 그럼 대부분 이거 갖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거라도 경찰서 가서 조사해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대부분 이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라.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라고
주장해줘야 돼요. 큰 소리 쳐야 돼요. 경찰서 가서 큰 소리 쳐야 돼요. 자, 근데 대부분 이건데 이걸로 해가지고 하죠. 그럼 당신 읽어보고 이런 사실 있죠? 네, 도장 찍어요? 그럼 이제 검찰로 넘어가고 판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판결하는 거죠. 자, 이걸로 했을 때 차이점. 자, 이게 아니고 이걸로 걸려가지고 그쪽으로다가 했을 때 차이점. 뭐는 건져요. 그렇죠. 자, 자격증 양도 대여로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형벌 1-1이죠. 형벌은 지금 여기서는 의미 없지만 자격 취소되니까 당연히 등록 날라가죠. 자, 이걸로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격은 상관없이 등록 취소되죠. 형벌 1-1. 그렇죠. 큰 차이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로 걸릴 때 경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 이렇게 읽어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가 직접 했습니다라는 걸 증명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조문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경찰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 됐죠? 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합격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제 얘기가 기억나면 다행이고 기억 안 나면 그만이고 이거 걸렸을 때 이제 한번 차이점 한번 구분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등록증 양도되어 구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양도되어 나오면 뭘 기억하라? 취소된다 1-1. 자격증 양도되면 어떻게 하고? 자격 취소되고 1-1.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 취소되고 1-1. 자, 수업 시간에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일단 좀 쉴까요? 네, 요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아마 중개사무소 좀 쉬었다 하죠.